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인간의 영혼이 담긴 창조물만큼은 흉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오만했던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인류의 지혜를 비웃듯 수를 두던 알파고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가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일종의 공포였습니다. 이제 AI는 인간의 전유물이라 믿었던 작곡, 작사, 심지어는 섬세한 화풍의 그림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영역이라고 자부했던 창의성마저 알고리즘의 계산 결과물로 치부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고유한 가치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신뢰의 체계는 인간의 판단력이라는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곡을 쓰고 더 완벽하게 수를 읽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인간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결함으로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맺어온 모든 사회적 약속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지능이 기계에 추월당하는 이 기묘한 풍경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넘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인간을 배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신뢰를 찾아 떠나게 될까요? 이 혼돈의 서막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지폐 한 장, 혹은 스마트폰 뱅킹 숫자를 떠올려 봅시다. 그 종이 쪼가리가 정말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냉정하게 말해 10,000원짜리 지폐의 제작 원가는 고작 몇백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종이를 얻기 위해 하루 8시간 넘게 노동을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화폐는 본질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종이를 가져가면 쌀을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집단적인 최면 상태, 그것이 화폐 시스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최면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종이 조각이 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 가치를 보증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언제든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지갑 속 화폐를 누가 보증하기에 믿고 있습니까? 정부입니까? 아니면 중앙은행입니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우리에게 아주 발칙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뢰를 보증하는 주체가 반드시 인간이나 국가여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만약 사람이 아닌 변하지 않는 수학적 법칙과 기술이 그 신뢰를 보증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질까요? 아니면 더 불안해질까요? 화폐라는 거대한 약속의 체계가 기술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와 은행이 발행한 돈을 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오랜 시간 인류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이 심장이 부정맥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거대 금융기관의 탐욕과 정부의 판단 착오가 결합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세금을 내던 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중앙 권력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엄청난 돈을 뿌려댑니다. 시장을 살리겠다는 명분이지만 그 결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에 내 자산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중앙 집중식 신뢰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중심이 오염되거나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이죠. 과도한 화폐 발행으로 물가는 치솟고 내가 가진 예금의 가치는 녹아내리는 현실 속에서 대중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정말 내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가? 정부의 약속은 과연 영원한가? 라는 의구심 말입니다. 이처럼 중앙의 권위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아무도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 그런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기를 갈구하게 된 것이죠. 2009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휘청거리던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국적도 밝히지 않은 채 짧은 논문 한 편과 함께 비트코인이라는 괴물 같은 소프트웨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도발적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중개기관 없이 사람들끼리 직접 가치를 주고받는 화폐를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제안이 아니라 기존 권력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사토시는 왜 익명으로 남았을까요? 아마도 특정 개인이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다시금 중앙의 저주에 빠질 것을 경계했기 때문일 겁니다. 비트코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 거래가 거부될 수도 없는 자유로운 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사람의 선이나 기관의 공신력이 아닌 깨지지 않는 코드 위에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사토시가 첫 번째 블록에 남긴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는 그가 무엇에 분노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중앙 권력이 독점하던 발행권과 검증권을 모두에게 분산시켜 돌려주겠다는 이 혁명적인 발상은 그렇게 디지털 세계의 작은 구석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결제와 비트코인 거래. 겉보기엔 둘 다 디지털 숫자가 오가는 것이니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는 순간 실제로 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카드는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니 나중에 줄게라는 일종의 외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카드사, 은행 등 수많은 중개인이 끼어들어 거래를 승인하고 보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만약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면 내 돈임에도 한 푼도 쓸 수 없게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은 제3자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치를 보낸다 라는 기록 자체가 곧 가치의 이전입니다. 마치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나 실물 현금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원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구현된 셈이죠. 신용카드가 누군가의 보증에 기댄 거래라면 비트코인은 기록의 진실성에 기댄 거래입니다. 중개자가 없으니 수수료는 낮아지고 전 세계 어디든 빛의 속도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중앙의 허락 없이도 내 재산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신용카드라는 거대한 편의성의 상징에 던지는 도전장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돈을 관리해주는 비싼 집사를 계속 고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열쇠를 쥐는 번거로움을 택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중개자도 없는데 누가 그 거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할까요? 여기서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마법 같은 기술이 등장합니다. 기존의 방식이 은행이라는 거대한 금고 안에 모든 장부를 숨겨두고 관리하는 것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그 장부를 복사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내 장부를 조작해 나는 1억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려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은행 전산망만 해킹하면 끝났겠지만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을 사람 수천 명이 각자 똑같은 장부를 들고 있는데 혼자만 다른 내용을 써봐야 금방 탄로가 나기 때문이죠. 기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조작을 막는 역설적인 보안 시스템입니다. 일부 서버가 해킹당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템은 끄떡없습니다. 나머지 참여자들의 장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의 힘입니다. 권력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나누었더니 오히려 더 단단해진 꼴이죠. 신뢰를 보증하기 위해 비싼 건물을 짓고 권위 있는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단지 수학적 알고리즘과 수많은 컴퓨터의 연산력만 있으면 됩니다. 모두가 감시자이자 운영자인 세상? 블록체인은 그렇게 신뢰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디지털 데이터 덩어리가 어떻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을 실체 없는 거품이라고 비난하지만 그 안에는 정교한 경제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달러나 원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닫혀 있으니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희소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고 고성능 컴퓨터를 돌려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만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즉, 비트코인 한 알에는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간 실질적인 에너지와 비용의 가치가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공짜로 만들어지지 않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연금술사들이 구리를 금으로 바꾸려 노력했듯 현대의 채굴자들은 전기를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캐내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 자산은 현대판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한낱 코드에 불과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믿고 자원을 투입하는 순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화폐적 속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앞날이 장밋빛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는 천국이었다가 오늘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적 제도의 울타리 밖에 있다 보니 사기나 해킹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죠. 거래소가 파산하면 내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허망한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기술 위에 세워진 가장 불안한 자산이라는 비아냥이 들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또한 목격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화폐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소유권이라는 비트코인의 강점은 지정학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욱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투기판일 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패한 정부와 불안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킬 유일한 디지털 망명지인 셈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기술의 산물이기 이전에 우리가 믿어왔던 중앙화된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가 낳은 거대한 신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위대한 실패로 기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미 화폐의 주권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인간에서 기술로 넘어가는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친 파도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